네, 자 많은 분들을 참 고통받게 하는 허리 통증과 네. 척추 질환. 오늘 저희가 전문의의 도움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욱하 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좋지 않은 생활 습관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척추 질환에 따른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척추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저희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오늘 척추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또 어떤 해결책들이 있는지도 좀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과 상담 전화까지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상담 전화 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지 그 방법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은 허리 통증과 관련된 전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비가 세차게 내린 뒤에 내일부터는 기온이 아주 뚝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찬바람이 살살 불어오면은 또 같이 찾아오는 게 허리 통증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허리 통증과 관련된 고민 상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요.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직접 통화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은요, 이 주요 척추 질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걸 좀 알아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일단 우리 민정 씨는 척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니 척추요? 갑자기 말을 떨게 되는데 예. 제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보통 척추하면 우리 몸의 기둥이다, 뭐 대들보다 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선무당이 사람 잡을 수는 없으니까 네. 이런 일을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분을 모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네. 원장님께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척추가 어떤 신체 기관인가요? 네. 척추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 몸의 기둥이 맞습니다. 오. 머리와 팔과 다리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인데요. 네.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척추체와 척추체가 추간판과 후관절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네. 그 주변을 인대와 근육이 감싸서 지지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구조물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가운데로 지나가는 척수 신경과 신경 가지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네. 말씀 중에 중요한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을 만큼 중요한 기관인데 네. 가끔 말썽을 일으키더라고요. 대표적인 척추 질환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척추 질환은 두 가지인데요. 척추관 협착증과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의 경우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져서 증상이 유발되는 병이 되겠고요. 디스크의 경우는 추간판이 정상적인 위치를 벗어나서 튀어나와서 신경이 눌러서 증상을 유발하는 병입니다. 두 병의 특징은 협착증의 경우는 걸을 때 허리와 양쪽 엉치, 다리가 땡기고 아파서 자꾸 쉬고 싶어지는 병이 되겠고요. 네네. 디스크의 경우는 한쪽 다리가 주로 아픈데 앉아 있어도 아프고 누워서 다리를 올리는 것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런 증상들은 환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둘 중 어떤 걸 선택하라고 해도 허리 아픈 것도 싫고 다리 아픈 것도 싫고 못 걷는 것도 싫고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예. 자, 일단 뭐 대표적인 거는 이제 척추 질환에 이제 협착증 그리고 디스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좀 정도의 차이들이 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조금 아프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아프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 통증 단계나 아니면 또 치료에 따른 어떤 단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척추 치료는 무조건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단계에 맞춰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1단계는 보존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운동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2단계 치료에서도 증상이 지속될 때 2단계인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증식 주사 치료나 신경성형술 아니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치료를 해도 통증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3단계인 수술 단계를 가게 되겠고요. 그럴 때는 인공관절 치환술이나 고정술, 류압술 등의 그런 치료를 받게 됩니다. 네.
물리치료나 운동치료 수준에서 끝나면 좋겠지만은 네. 많은 분들이 겁내하시는 게 이제 수술까지 가라고 할까봐인데 그 사이에 비수술적인 치료가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 비수술적인 치료 중에서도 증식 주사 치료 이건 어떤 치료일까요? 인대나 힘줄이 부분적인 손상을 입고 불안전하게 치유되어서 발생하는 만성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주사를 하여서 염증을 유발하고 그 염증이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늘어나고 약해진 인대나 힘줄을 단단하게 강화시켜서 만성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 주사 치료입니다. 대개 4주 간격으로 6 내지 10회 정도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지금 우리가 보니까 근본적인 어떤 치료가 좀 가능하다는 부분이 네. 상당히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이 증식 주사 치료 받으면서 많이 좋아진 분들 어떤 예후 좋은 이런 사례들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화면을 보시면 네. 네. 다음이 이제 58세 여성분의 네네. 사례가 네, 나올 네. 것 같아요. 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요추 2, 3번 사이에 협착증이 심하게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그런데 나이가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1단계 치료에는 반응을 안 하셨어요. 네. 그래서 계속 허리와 양쪽 엉치가 아프신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증식 주사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회까지 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나아지지가 않으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던 분인데 네. 4회, 5회, 6회차를 거치면서 이 증식 주사 치료의 효과가 점점 더 쌓여가면서 통증이 많이 개선되었고 현재는 일상적인 활동을 통증 없이 편하게 잘 지내고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젊으신 분이었는데 네. 사실 고령자분들이 굉장히 걱정이거든요. 저희 엄마도 무슨 네네. 말씀 하실 때마다 나이가 드시니까 나 자신이 없어. 어디 혼자 가기가 무서워. 뭐 이런 맞아요. 말씀 많이 예. 하시는데 고령자분들은 치료가 더 겁이 나기 마련인데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가 통한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고령자 사례는 없을까요?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고령자의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분은 75세 남자 환자분이세요. 척추 여러 군데에 협착증과 디스크가 있고 이전에 또 뼈가 부러진 적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허리 통증과 양쪽 다리 통증이 있어서 걷는 게 편치가 않으셨던 분이죠. 근데 이제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1단계 치료에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도 있으니까 수술적인 치료를 가기는 싫고 그래서 이제 결국 선택한 방법이 증식 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치료를 거듭하면서 증상이 점점점 개선되어서 네. 현재는 치료 전에 통증의 한 10% 정도의 통증만 있는 상태로 네. 일상적인 활동을 잘 영위하고 계십니다. 내가 느낀 통증의 10%만 남는다고 하면 살만하죠. 그러니까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예, 예.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